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시장 전략 제대로 톡톡히 세워봐야겠죠. 오늘은 김종우 연구위원과 IBK투자증권 판교스탁 라운지 정경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서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삼성 SDS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엇갈림, 희비가 엇갈렸어요. 이들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막연하게 나왔던 뉴스에 비해서는 시장 움직임이 우리의 생각과는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삼성그룹주 뭐라도 하나 담궈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중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중에 핵심이 된 전자나 물산이나 하다못해 삼성 SDI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을 타고 넘으려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SDS 같은 경우에는 이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있다면 맞서 보시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MSCI 한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외인들의 수급은 그 트래킹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멀미가 날 수 있는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맞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 같으면 매매를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삼성으로 시작해서 삼성으로 끝난 한 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위원님도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삼성에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게 되는데 어제 기준만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삼성이 시장을 결국엔 망친 꼴이 됐죠. 쏠림, 주도, 과시 뭐래도 좋습니다. 삼성이 길을 다 쪽 빨아먹고 현대차가 설거지를 해버렸습니다. 지수 관련 종목들, 큰 종목들 이렇게 나가면 사실상 여러분들의 매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때 님의 침묵에서 님이 뭐냐 그러면 의미를 계속 부여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지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만 인식을 하시고 과연 이게 어디까지 튀는가 요걸 지켜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속도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140만 원을 탈환하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느냐 또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대응되느냐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매매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인들이 지수 올라오는 종목의 가격이 올라오는 족족 매도에 나선다면 자사주 매입에 의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보유한 분들이 좀 기대감이 계속 생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 심정은 삼성전자가 망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고르게 분산되지 않고 오로지 삼성전자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드러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수급을 좀 더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고요. 김 의원님은 이 삼성그룹주 투자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이제 삼성그룹주에 만약에 저점에 잘 올라타셔서 네. 반등을 하고 있는 것에 나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에 일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포석 정도만 던져준 상황이거든요. 네. 바둑으로 치면 정말로 큰 바둑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포석 정도만 던져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의 수급 자체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현재 이 정도 변화에도 이렇게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너무 과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한가, 하한가가 너무 빈번하게 속출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5%, 10%의 변동이 너무 쉽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수급 흐름 자체에 시장의 두께가 너무 얇아져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배구조에 투자하고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배구조에 투자하시려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 정도는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전히 언급드렸지만 작년부터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의 핵심 종목으로서 장기적인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그룹주에 대한 두 분의 시각을 저희가 확인해봤고요. 자, 현대차 이야기 해볼게요. 앞서 현대차가 설거지를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 주셨는데 어제 3%대 현대모비스와 함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들 종목도 역시 주주 친화 이게 좀 키워드가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정책적으로 질러놓은 것도 있고요. 네. 이게 주주 친화적인 것인지, 지배 구조에 따른 그 지배 가치에 이렇게 표출인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이슈임에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꿩을 잡아야 메이듯이
액션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현대차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관점입니다. 실적도 빠르게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나오는 예상 실적, 뭐 추정 실적, 저는 글쎄 거의 뭐 믿지 못하는 뭐 그런 지금 수준인데요. 요즘에 각 증권사 투자 정보, 뭐 특히 뭐 대형사들 보면은 리포트에다가 뭐 성장주와 뭐 낙폭과대 종목들의 바벨 전략, 뭐 무슨 투트랙 전략, 뭐 삼성, 뭐 IT, 지배구조, 헬스케어, 뭐 포팩 전략, 뭐 최대생도 아니고 뭐 축구 감독도 아니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굳이 자동차에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모비스를 셋 중에 좀 가장 꼽고 있습니다. 의문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에서 가장 철밥통과 같은 그런 회사의 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과연 자사주 매입에서 빠졌을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대차는 순환 출자 구조입니다. 모비스가 현대차를 소유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소유하고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소유하는 그런 구조인데 정의선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를 하려면 어쨌든 모비스를 집어삼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돈이 별로 없어요. 뭐 광고사인 이노션 판 돈 한 3천억 내외, 뭐 또 내년에 있을 현대엔지니어링 IPO 자금 뭐 이 정도뿐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현대모비스를 사모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의선 부회장이 들고 있는 글로비스 지분하고 기아차가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 지분을 스왑을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이 논리가 상당히 좀 깔끔하게 스토리가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약간 철밥통의 매력을 느껴볼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하는데도 큰 무리는 없다. 뭐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언급해 주셨고요. 자, 정유주 얘기도 살짝 해보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펙 측에서 결국엔 감산 합의가 불발로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어제도 타격이었는데 그럼 당분간은 좀 불안한 흐름 이어질까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뭐 올 봄부터 정유화학 쪽은 뭐 사실상 쳐다도 보고 있지 않는데요. 뭐 좀 관련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국내의 정유화, 석유화학은 사실상 쇠퇴기라고 파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야 뭐 일부 사업부가 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최근 화학주들의 일시 반등은 원유 하락과 뭐 중국의 금리나 뭐 이런 좀 막연한 그런 기대감에 좀 기인했던 것들이 컸기 때문에 저는 반등시 좀 매도 관점에서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요. 정말 수급과 돌발 변수들을 이용해서 귀신 같은 매매를 하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제가 굳이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더라도 좀 가슴이 아프시더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오히려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좀 돌직구 좀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대응해보자.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떠세요? 뭐 한마디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면 그 이상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정도 힘이 없다면 포기하는 게 맞겠죠. 뭐 앞전에 말씀해 주신 전문가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또 하나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트레이딩 자체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전저점까지 다시 또 무너뜨리면서 레벨 다운을 하기 위해서는 지수 자체가 1900 아래로 무너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오른 것이 뭐 화장품,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게임주 뭐 일부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종목만 무너져도 다시 뭐 1900 간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 지수의 레벨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 전저점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패닉을 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정도를 통해서 계속 어느 정도의 단기 수익을 챙겨 놓는 것은 뭐 가능하다. 그런데 그 영역대가 전저점 부근이거나 혹은 전저점이 살짝 깨진 정도의 영역이 될 것이라서 실제로 이제 매수를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정도 영역권에서는 한번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업황 자체에 대한 시각은 동일합니다만 단기적인 대응에서는 두 분의 시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11월에 또 마지막 거래일인 것 같아요. 12월을 준비해 보려면 또 관심 가는 종목, 업종군들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좀 아마추어 같은 말씀 드릴게요. 네. 이전에도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뭐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추어의 발상이죠. 예, 헬스케어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뭐 조금 줄이자면 뭐 의료나 의약품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뭘 하는지 뭐 실적이 나오는지 앞으로 실적이 나올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이나마 그래도 실적이 있는 것들로 압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휴원스나 바이넥스 같은 의약품, 또 오스템 임플란트나 뷰웍스 같은 의료기기, 또 내추럴 엔도텍이나 아미코젠 같은 건강 보조식품 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과장과 함께 또 시장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